어린 제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똑하다. 안녕하세요. 85세 어머니는 제게 화가 나면 제가 어릴 적 엄마께 했던 말을 되새김하면서 제가 독하고 못된 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서러워하십니다, 엄마가.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재환님. 편하게 사시네. 예. 예. 내가 했던 말은 상처 준 말을 잊어버리고 좋다. 제가 엄마한테 우리끼리 살 테니까 집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재환님. 근데 전 기억이 안 나요. 엄마, 내가 우리끼리 살 테니까 엄마 집 나가라. 우리 집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는 모양이에요, 엄마한테. 이걸 기억을 못 하다니. 엄마의 상처로 남은 기억을 어떻게 씻어줄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언제 하셨어요? 저는 진짜 전혀 기억이 나. 초등학교 때, 어릴 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자라면서 엄마가 저를 항상, 그러니까, 거리감 있게 이렇게 하고 친숙하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고, 항상 제가 이렇게 다가가면 조금 이렇게 거리를 항상 두시고, 좀 무슨 대화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넌 참 차갑고 독하고 그런 얘기를 늘 했어. 그래서 엄마는 왜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할까? 난 밖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엄마한테 그런 말들을 했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전 정말 아마 어릴 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동생이 하는 거 보니까 막내 동생하고 저하고 8살 차이 나니까 아마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엄마는 저한테 거리감을 두면서 그렇게 평생을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차가운 년, 독한 년, 이제 막 기분 나쁘면 항상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때 엄마가 그렇게 이놈 가시나요? 니 독한 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제가 할 얘기 그냥 하죠. 그러니까 독한 년이라고. 당연하지. 근데 엄마가 그냥 아이고 엄마 그래 내가 진짜 어린데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나. 나는 기억이 전혀 없는데 가시나 진짜 못 듣는갑다 나는 엄마. 그래 미안하다 엄마 해야 된다. 내가 언제? 난 기억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엄마한테 독한 년이라고 소리 듣지. 제가 이 집도 아빠가 돈을 벌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 다 물건도 아빠가 다 한 아빠가 돈 거니까. 벌어서 사온 거고. 그래 엄마도 가정생활이 돈 월급 엄청 버는 근데 거야. 제가 어떤 계기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린 동생을 제가 딱 뺏었대요 엄마한테. 동생도 내가 동생도 내가 키우고. 내가 그 앞에서 키울 수 있으니까 엄마는 나가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엄마 얼마나 샀어요? 그게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자식년이 엄마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느냐고요. 이제 그 얘기를 평생 갖고 이제 사신 거예요. 아이고 참.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린 제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독하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대화를 지금도 시도하려고 보면 거의 서로 이게 감정이 이렇게 막 해서 끝이 항상 안 좋더라고요. 85세인 엄마랑.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기점명사를 만난 이후로는 네. 그래도 이제 대화도 좀 되도록이면 좀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뭔가 사과를 하니까 하라니까. 한번.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 사과를 네, 한번 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아직은 못했어요. 오늘 이후로 한번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오늘 이후로 선생님이 한번 해야겠다.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네. 재원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엄마,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독한 말을 했다는 걸 그렇게 독한 말을 했다는 거 사실 기억이 안 나. 사실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엄마 말 들으니까 엄마 말 들으니까 내가 참 독한 년이었네. 내가 참 독한 년이야. 엄마 미안합니다. 엄마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이 나이 돼서 이제 사과를 해요. 엄마 나도 마음 공부해보고 자식 키워보니까 내가 진짜 나만 똑똑하고 내만 잘났다고 살았는 것 같아요. 내 천성이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이거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닮았어. 엄마 닮았잖아. 둘이 똑같은 사람끼리 있으니까 그래. 그렇게 지금
스스로 버럭해 그렇게 지금 85세 된 어머니한테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참 안 돼요. 왜냐하면 친구한테는 그냥 사과하는 게 편한데 이 부모 간에 친했던 사람, 믿었던 딸에게 그 얘기를 들었던 마음이 엄마는 한 70년 동안 마음에 그대로 있고 그 자식도 그걸 이해 못하고 엄마는 내 말 그렇게 한 걸 뭐 그렇게 마음에 담고 있노 내가 기억도 안 나는 말을 그냥 했겠지 이런 생각으로 또 엄마한테 내가 말할 수 있고 그게 뭐냐면 친구나 사회적 친구면은 그렇게 안 되는데 이게 가족이라서 그래요. 가족이라서 가족이 가장 이 먼 거리가 가까워지기가 참 힘든 게 가족이라고. 친할 때는 한정없이 친하고 내 속까지 내 간까지 빼줄 것 같이 하지만은 나중에 이게 멀어지면은 처음 길가에도 마주치기 싫은 게 배우자고 가족인 거예요. 이게 참 이게 그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마음 공부 만나셨으니까 엄마한테 가셔서 엄마 차 한잔 해요 이렇게 하면 해요. 그게 선생님한테 좋아요. 그리고 엄마가 나중에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러고 나면 돌아가시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그거는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불편하게 들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5년 더 살겠어요? 10년 더 살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찌감치 어머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엄마한테 한번 진심으로 엄마 차 한잔 할까? 아니면 엄마 계룡산 동학사나 한번 갈까? 내가 오늘 아침에 갔다 왔거든요, 동학사. 갔다 오고 절도 하고 난 종교는 없지만 절에 가면 절을 하고 성당 가면 기도하고 절 하는데 가서 오늘 절 올리면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오시는 길 안전하시고 돌아가시는 길 항상 안전하시게 아무 무탈하게 해달라고 부처님의 가피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삼배를 하고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그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하는데 내 배 아파서 낳아준 엄마 아빠인데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이곳에 온 것도 인연이니까 한번 꼭 한번 차 한잔 하자. 엄마 동학사 한번 가자. 이렇게 해서 요즘에 단풍들이 좋더라. 지금 좋더라고요. 물도 계곡물도 너무나 맑고. 그래서 엄마하고 동학사까지만 가면 한 시간 한 3, 40분만 하면 되잖아. 천천히 걸으면서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걷다가 쭉 그냥 가다가 이제 부처님 앞이나 앞에서 이렇게 삼청석탑 조그만 데 앞에서 기도하면서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손잡아주고 벤치 잠시 앉아서 이제야 이런 말 한다 엄마 이렇게 하면서 진짜 말하면 선생님 건강에도 좋고 선생님 자녀에게도 좋고 가정에게도 좋고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내 마음에 업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돈도 안 들고 내 마음 한번 내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하고도 정말 편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어머니도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둘만 평생 그렇게 항상 그렇게 팽팽하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나를 왜 저렇게 쌀쌀맞게 대하는지 저는 항상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는 이제 그런 이제 저에 대한 그런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래 그거를 엄마도 말하기가 그렇고 85년 동안 본인도 40, 50년 동안 말하기도 그렇고 이게 이제 서로의 그 얼마나 동지 섣달처럼 이렇게 너무 차갑게 느껴지니까 그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으니까 보기만 봐도 마음이 불편하고 자꾸 차갑게 느껴지니까 선생님이 마음 공부하니까 진짜 큰 마음 한번 내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안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잖아. 근데 다른 선생님이 어디 가서 마더 테레사처럼 이렇게 봉사한다 해도 엄마한테 그런 마음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나는 봉사가 아니라 생각해. 그래서 딱 마음 내고 부모한테도 제대로 못하는 게 뭐 어디 누구한테 인정받노 이런 생각이 드는 것보다는 그냥 다 잘 받고 있으니까 다 인정받고 있으니까 그것만 한번 탁 내려놓으면 어떨까 싶은데. 안녕하세요 처아님. 간혹씩 올라오는 우울이나 슬픔은 그 순간에 느끼고 울어야 하는 거겠지요 라고 적어주셨고 그리고 감정으로 한껏 울어도 해소되다가 차후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며 울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적으셨어요. 우울이나 슬픔이 일어나는 감정을 느낄 때가 언제 보통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우울한 감정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우울한 감정은 늘 어렸을 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감정이 어떤 감정이 일어나요, 자꾸? 슬프다, 외롭다, 이런 감정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내면아이를 치유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버림받았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끄집어내서 충분히 경험하고 나서 그걸 버렸을 때 더 그게 내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가끔씩 혼자 있을 때 그래서 그거는 알겠습니다만 그 감정이 어떤 누구 때문에 그런 감정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저 때문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그런 감정이 일어난 게 아니라 가족이나 아니면 배우자나 자식이나 어떤 환경이 있었을 거예요. 어릴 적에도 그렇고. 네. 그걸 알아야 뭐 스님이 말씀하시는 내면화에 대해서도 알 거 아니에요. 막연히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이거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지금 내가 한라산을 올라가는데 지도도 없이 그냥 한라산에 올라간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가다 보면 안내판이 있잖아요. 몇 미터 남았다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가는 길도 같이 구경도 하고 그 가는 사람을 따라가 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누구나 다 우리 안에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안 좋은 마음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각자 살아온 길이 다 각자 도생했기 때문에 그 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길 중에서 내가 어떤 사람은 산에 오르다가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벽에 좀 떨어질 뻔한 그런 위험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발목을 접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멩이에 넘어져가지고 또 무릎이 까지기도 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내가 돌멩이 있는데 천천히 갈 것이고 내가 가시 있는 데는 손을 잡지 않을 것이고 물도 함부로 먹다가 배탈 나신 분은 오르다가도 물을 함부로 안 드실 것인데 그런 구체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라산에 오르는 한라산 내면의 숲 속에 우리 마음의 숲이잖아. 우리의 마음의 숲에 길이 다 누구나 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본인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만드는데 두 가지로 보통 만들어져요. 본인이 만든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배경, 가족이나 주변의 지인, 인연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장 우울하게 만들고 감정을 힘들게 만든 인연이 어떤 인연인지 본인이 알까요? 지금은 남편 때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은 제가 부모로부터 인정받거나 이렇게 내쳐졌던 그런 어린 아픔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엄마가 나를 버렸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엄마가 본인을 버렸어요? 마음으로 버렸다는 것을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참혹한 어떤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버렸는데요? 베이비박스에 버렸어요? 고아원에 버렸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 마음으로 느낀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 시골에서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가시는데 어린 나이에 형제들이 6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엄마를 따라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일하러 가시면은 엄마를 따라갔어요. 근데 엄마는 일도 바쁜데 제가 막 따라오니까 싫었겠죠? 네. 왜 따라오냐고 귀찮게 저한테 막 돌을 던지셨어요. 그리고는 근데 저는 막 발을 동동동동 치면서 엄마를 엄마 하면서 또 쫓아갔거든요. 왜 그렇게 엄마한테 집착했던 것 같아 본인은? 모르겠어요 그거. 그럼 엄마는 왜 본인에게 돌까지 던지면서 오지 마라 그랬을까요? 당신이 힘드신데 당신 일에 방해되실. 6남매 키우려니까 그것도 힘든데 육아도 키우는데 농사일도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자식이 일을 못하게 하니까 제가 유독히 따라다니고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네. 6남매 중에서 본인이 특별히 엄마한테 집착이 컸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다른 형제들은 안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엄마를 따라다녔고 동생 제가 생각할 때도 뒤에도 밑에가 동생이 있었는데 3살 때 되면은 동생이 2살 터울이니까 1살짜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엄마가 젖이 있을 때 저는 3살 때도 동생이 나올 때 엄마 젖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도 너는 왜 동생이 먹는 젖을 네가 먹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했는데 그것을 내쳐졌다는 생각을 제가. 엄마 마음도 좀 이해가 돼요.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엄마도 힘들었잖아요. 그쵸? 나중에 그 얘기를 제가 꺼냈을 때 엄마가 80이 넘으셨거든요. 그 엄마가 눈에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가끔씩 그런 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게 평생 살면서 그걸 이해를 되는데 계속 그거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말라고 그걸 계속 가지고 있어. 글쎄 말이에요. 그래, 세상에 모르는 사람도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내가 기부하고 나눔하는데 내 부모 나를 배 아파서 낳아준 내 부모를 그것도 일하기 힘들고 그 일에 나누면 또 아빠한테 혼나기도 하고 6남매 키우려면 그것도 밥까지 6남매 하려면 힘들었고 그래서 내가 엄마에 대한 사랑과 집착이 고프다 보니까 젖이 떨어질 때 됐는데도 젖도 묻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이놈 가시나 막 밉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밀치기도 하고 그랬겠지. 내가 어저께 지지난주에 명상센터에 수업으로 오신 분이 한 분인데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이분은 여성분인데 선생님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질문자하고. 아버지가 논에 가는데 경운기 그걸 같이 타고 싶었나 봐. 그래서 맨날 아버지 일할 때마다 우는 거예요. 애가. 경운기 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아버지가 하도 우니까 너무 미운데 그래도 막 경운기 따라오고 가니까 위험하니까 태웠는데 그래 아버지한테 상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상처가 있어요? 그때 태우고 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저수지에 던져버렸어요. 그거를 4살짜리인가 5살짜리를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물을 막 먹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끄잡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지금 50이 넘었는데도 열받아서 아버지 오면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5살짜리, 6살짜리를 저수지에 던질 수가 있냐고. 아버지는 계속 울고 막 했는데 따라갔는데 이놈 가시나 막 혼나봐라 하면서 들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이분은 그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저도 이제 그 돌 던진 것부터 프로세드가 해가지고 저를 이제 제 어린 목을 물에다 쳐박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허우적거리면서 푹 하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밑으로 막 내려가다 보니까 그때 그것들이 가끔씩 생각날 때가 있어요.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이해되는데 뭐 부모님 엄마 아빠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또 그때 그 시절은 보릿고개 시절이고 어려운 시절 아니에요. 잘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인데 그럴 만도 하겠다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행동, 어머니의 그 행동을 계속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서 좋을 게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내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런 마음 자꾸 가지면 내 뿌리거든요. 부모는 어찌됐든 간에 나를 키우고 나를 낳아주신 게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가 자꾸 내면 내가 열매이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에 대한 뿌리를 자꾸 섞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뿌리가 썩으면 나에 연결되어 있는 내 무의식에 이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자꾸 썩고 냄새나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충분히 이해되는데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런 계속 생각을 한다는 게. 내려놓는데 간혹씩 그게 그냥 스치면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고문을 받았던 사람들 50대 뭐 이렇게 1988년도 이럴 때 막 데모 많았잖아요. 그럴 때 데모를 하다가 잡혀가서 이렇게 민주항쟁 운동하다가 고문을 받으신 분들 그게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주인공들은 다 죽기도 하고 고문을 한 사람은 다 80, 90대가 이빨이 다 빠지고 있어도 그 욱하는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를 그것 때문에 또 후유증도 심하잖아요. 고문을 받고 나면 삶이. 근데 이제 욱하는 마음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머릿속의 기억이기 때문에. 근데 기억을 자꾸 더듬으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을 제가 어릴 적에 충분한 보지 사랑을 못해서. 받은 사람이 여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 여기 20대들도 20대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아. 근데 우리는 50대인데 어찌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충분한 사랑 못 받아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건 착각이에요. 요즘에 지금 각자 도생하는 시대잖아요. 요즘 부모도 하고도 멀리하고 각자 잘 살아야 되고 그러는 시대인데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그것도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자식도 안 낳는 입장에서 6남매까지 어찌됐든 인연이 돼서 낳아가지고 그거 키우려고 하면은 정말 그 사람의 인생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네,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세요? 네. 그 엄마, 제가 엄마라고 생각하고 엄마 한번 해봐요. 엄마. 와, 그래. 미안하다. 그 내가 물에 쳐박고 그랬는 게 내가 무식해서 그렇지. 그때 네가 막 하루 막 따라다니려고 그래가 속을 썩이가지고 쫑알쫑알 대니까 내가 막 하나는 6명 죽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막 오고. 근데 사실 엄마가 내가 진짜 자식을 우에 10손가락 깨물어도 아픈 손가락 없는데 왜 내가 그런 일 하겠노. 근데 엄마도 아빠한테 자꾸 혼나고 머리 캐고 농사는 지기 싫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너 6남매는 키워야 되고 나도 모든 거 다 때려치우고 내 인생 살고 여자로 한번 살고 싶었던 생각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나. 엄마도 엄마 안 됐다. 엄마도 너무 불쌍해요. 내가 이 마음을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우리 딸한테 말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아픈데 진짜 미안하고 니한테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마음이 나도 욱하다 보니까 나도 그때 니보다 나이가 어렸잖아. 나도 뭐 배운 게 있나 도둑질이라도 배웠으면 도둑질이라도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까 자식한테 니한테 좀 편해가지고 그렇게 행동한 거 진짜 미안하고 사과한다. 내 사과 받아주면 좋겠다 우리 딸. 미안하다.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해.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렇게. 자, 이거 코로 한번 깊게 한번 숨을 쭉 들이마셔보세요. 눈을 지그시 감고 입으로 후 한번 내뱉어보세요.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내 마음의 모든 아픈 기억들 다 들이마시고 다 같이 함께 따라해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그저 과거일 뿐, 그저 기억일 뿐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지금에 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살겠습니다.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배우자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괴로움 모두 오늘 이 순간에 모두 지우겠습니다. 모두 흘러갔습니다. 코로 깊게 한번 숨을 쭉 들이마셔 보세요.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모두 흘러갔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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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편안하게 눈 떠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안녕하세요, 최환님. 욱하고 외로울 때, 우울할 때 매 순간 감정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실체는 없고 무아 특별하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뭐 우울하고 외로운 마음들 그리고 감정을 매 순간에 관찰하고 연구하고 지켜보라. 실체는 없고 또 모든 것을 특별하게 보라고 했는데 이제 특별하게 보라는 말 자체는 다른 게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지켜보는 마음으로. 세 번째는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다섯 번째는 알아차리는 마음.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이게 무아이고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가 지금 부모에 대한 억울한 마음이든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든 자식에 대한 마음이든 모두 다 과거 기억에서 왔잖아요. 그 상처 어릴 적에 내가 4살, 5살 때 엄마한테
물에 처박히기도 하고 저수지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거는 어릴 때는 바다에 던져지는 거랑 같았을 거예요. 마음이 물에 처박힌다고 하지만 누가 나를 죽인다는 생각하고 같았을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물장구 칠 때 저도 친구들 물에 많이 처박았어요. 저도 많이 처박히고 근데 친구들 사이에 그거 하면은 죽인다는 마음은 없어요. 근데 엄마는 더 했을 거예요. 일무가시나 말 물이나 좀 처먹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 배도 고픈데 물이나 좀 몰아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저도 우리 어릴 적에 물장구 치다 보면은 막 친구들한테 막 수영장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릴 때 그걸 느끼다 보면 너무 크게 느껴져요. 너무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라는 것은 아이에겐 전부잖아. 그 상처를 받을 만해요. 전부잖아. 전부니까 내가 믿었던 전부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때리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에 어떤 상처보다 더 크게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국민학교 가보면 그 운동장이 작게 느껴지는데 그 운동장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느끼는 그 감정과 좀 달라요. 그래서 기억과 상처는 어릴 때 좀 더 크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몸은 컸는데 그 기억만 자꾸 하다 보니까 내 해마 속에 그것을 기억하는 시냅스와 뉴런 이런 뇌 체계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마음속에 그걸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져요. 이 사무체육관에 온 학생들이 여기 배우다가 초등학교 때 배우다가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성인이 되어서 여기 체육관 오면 크게 느껴질까요? 작게 느껴질까요? 바로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느꼈던 상처가 좀 크게 느껴져요. 사실 커서는 좀 덜한데 그게 너무 어리고 믿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에 많이 상처가 있는데 사실 그 기억은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오면 작게 느껴지는 도장의 느낌과 크게 느껴지는 도장이 그 실체 자체는 변할 뿐이지 내 생각이 자꾸 무상하게 바뀐다. 이걸 재무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자꾸 변한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 시선과 내가 어릴 적에 봤던 운동장과 대학교 시절에 봤던 운동장이 자꾸 바뀌는데 그 운동장은 그대로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 생각이 자꾸 바뀌고 실체가 없다는 걸 제법모아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법인, 지혜를 만드는 삼법인이 따라해볼까요? 재행무상.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한다. 두 번째, 제법무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다. 셋째, 일체계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니까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200살, 300살 살면 덜 고통스러운데 100살까지 살지 못하고 죽는 평균적인 나이가 있기 때문에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게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계고요.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바다에 파도가 일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생로병사가 있고 자꾸 걱정근심이 올라온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한다. 구부득고라고 하잖아요. 모든 걸 얻는 걸 얻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도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지. 엄마도 용서해주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지,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일체계고라는 거예요. 아, 잘 안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구나. 내가 원한이 있는 사람과 미운 시어머니도 계속 봐야 되는구나. 이게 원점해고란 말이에요, 인생이. 원하는 거 얻지 못하니까 구부득고고. 이것은 다 뭐든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자꾸 그래도 헤어져야 되잖아. 사랑하는 자식과도 헤어져야 되고, 또 어찌 보면 사랑하는 분과도 또 헤어져야 되고, 그게 이제 애별리고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애별리고. 그래서 세상은 이게 고통이 세 가지가 있다. 구부득고, 원정회고, 애별리고. 이 세 가지가 인생에 힘든 거다. 그래서 일체계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법무와 재행무상 일체계고.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자가 해 나갈 일이에요. 이걸 보면 고통이 좀 줄어들어요. 고통이 안 생기는 건 아니고 알 수 있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좀 아픈 것도 어쩔 수 없는 진리인데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면 이걸 이제 우리가 수용한다. 명상의 4가지, 5가지 중에서 4번째 받아들이기. 이게 참 중요해요. 수용하는 거. 내 나이도 받아들여야 되거든.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도 주름이 좀 생기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로 피부과로 가잖아. 그러니까 견적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 자식의 성적표도 받아들이셔야 돼. 여러분 머리 생각해야 돼. 여러분 머리 생각해야지 자식 머리만 생각하면 안 돼. 그걸 받아들여야 돼. 내 인연인데 뭐, 내 머리.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수행.